우선 그 운영이라는 궁녀에 관한 사랑 얘기인데, 여기는 안평대군의 그 궁녀였던 수성궁에서 머물렀던 궁녀 중에 하나 이 운영에 관한 얘기고, 그 김진사라는 남자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을 했어. 근데 궁녀는 원래 임금의 여자잖아. 가상의 여자지, 그치? 언젠가는 임금의 간택을 받으면 뭐 후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여자잖아. 그러면 사사로이 다른 남자하고 사랑할 수 없는 거지, 그치? 그런 태생적으로 그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없는 궁녀였던 운영의 사랑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야. 김진사가 운영 우연히 마주쳤는데 서로가 서로를 아주 뜨겁게 사랑했다, 연모했다. 그리고 중간에 무당이 나와가지고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거, 그런 것도 나오고 하는 부분인데, 나중에 안평대군이 운영이 김진사를 사랑한다, 이걸 알게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궁녀 문책하니까 운영은 자책감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했었어. 김진사는 또 그것 때문에 슬퍼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자, 수성궁이라는 곳이 안평대군이 궁녀들을 모아놓고 시나 노래나 춤이나 뭐 글씨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가르치던 곳이야. 그리고 당시에 선비들이 공부 많이 한 선비들이 모여가지고 글 짓고 하던 그런 곳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운영전 내용을 잠깐 얘기했으니까 본문 먼저 할게요. 어느 부분인지 잘 확인하면서 잘 듣도록 해. 자, 진사는 그날 몰래 수성궁을 살펴보았는데, 진사는 김진사야. 운영하고 서로 보자마자 연모했던 김진사를 말하는 거고, 담장이 높고 험준해서 몸에 날개를 달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장은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 정도 되겠지, 그지?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묵묵히 말을 하지 않고 근심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데 못 만나니까. 그리고 운영과의 사랑이 좌절될까봐 걱정하고 낙담하는 김진사의 모습이란 말이야. 진사의 노비 가운데 이름이 특이라는 자가 있어. 그러니까 운영전의 빌런은 특이 안 하니? 본래 재주가 많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지금 김진사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단서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특이한 자가 빌런이지만 지금 김진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민, 걱정, 문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진사의 안색을 보더니 눈치 빨라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진사어른, 필히 반드시 세상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안색을 살펴보니까 걱정, 근심, 수심에 가득하단 말이야. 그렇게 살다간 금방 죽어요, 뭐 이런 얘기야. 말을 마친 특은 뜰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가식이지. 이에 진사가 마음에 품고 있던 이야기 뭐지? 지금 만나러 가야 되는데 담장이 너무 높아. 날개가 없다면 넘어갈 수가 없어. 나 그래서 운영을 못 만나니까 고민이야, 걱정이야. 이 말을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자 특이 말했습니다. 어찌 일찍이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빨리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제가 마땅히 그 일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한 거야. 특히 즉시 사다리를 만들었는데, 사다리 동그라미,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사다리였단 말이야. 아주 가볍고 단순했으며 능히 이 부분이야. 접거나 펼 수 있다고. 담장이 높아도 접거나 펼 수 있어. 둘둘 말면 병풍을 접는 것과 같고, 펼치면 대여섯 길, 엄청 긴 사다리네 정도 되어 손으로 운반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용법을 가르쳐주며 말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는 김진사의 걱정 근심을 해결해 준 거야. 이 사다리를 가지고 궁궐담에 오르고 다시 안에서 접었다 폈다 하십시오. 방법을 알려줬지. 사다리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내려올 때도 역시 그와 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진사가 특이하게 뜰에서 시험해 보게 하니 과연 그의 말이 같아서, 뭐가 같아? 접었다 폈다고 얘기했던 그거하고 같아서 진사는 매우 기뻤습니다. 아, 높은 담장 이제 넘을 수 있네. 그날 저녁 진사가 가려고 할 때 특이 또 품속에서 짐승의 털 가죽으로 만든 버선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건 발자국, 흔적을 만들지 않는 거야. 왜냐면 흔적이 남으면 나중에 안평대군이 알 수도 있으니까. 이것이 없으면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털가죽으로 만든 버선을 내밀었단 말이야. 사다리하고 털가죽으로 만든 버선. 진사가 털가죽 버선을 신고 걸어가니 나는 새처럼 가벼워 땅을 밟아도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아. 발자국도 없지만 소리도 안 나. 몰래 가서 운영을 만날 수 있다. 진사는 이러한 꾀로 궁궐 안팎의 담을 넘어가지고 들어와 대나무 숲속에 엎드려 있었는데, 달빛은 낮처럼 밝고 궁궐안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조금 후에 어떤 사람이 안에서 나와 산보를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낮은 소리로 시를 읊조렸습니다. 진사는 대나무를 치고 머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시는 분은 누구신지요? 그 사람 웃으며 대답했다. 남궁께서는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진사는 성큼성큼 걸어나와 절하였습니다. 운영을 만나러 온 거야. 자, 이때 중요한 부분하고, 이때 대군은, 이건 안평대군을 말하는 거야. 이전에 지은 비해당에 현판을 달기 위해 아름다운 글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판이라는 게 원래 이 널판지 같은 데다가 글씨를 쓰는, 이름을 쓰는 거잖아. 그러나 여러 손님들의 시가 모두 마음에 차지 않아 굳이 김진사를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고 시를 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면 김진사는 글 짓는 재주가 뛰어나다는 뜻이겠지, 그지? 안평대군의 마음에 드는 글을 지어줄 거야. 즉 현판에 글을 지어줄 거란 말이지. 진사는 붓을 한 번 휘둘러 써나갔는데, 보통 이게 장구지한 사람들이 일필휘지, 붓에다 먹물을 찍어가지고 한 번에 쫙 맞춤 없이 쓰는 걸 일필휘지라고 그래요. 한 번에 쓰는 거. 글이 썩 잘 되어 글자 한자도 덧붙일 것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완벽했다는 얘기지. 그 시에는 산수의 정치와 비해당의 모습이 극진하게 표현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까 완벽하게 표현된 거지. 비바람을 놀라게 하고 귀신을 통곡하게 할 만했습니다. 이 말은
괄호를 묶어야 되겠네. 비바람을 놀라게 하고 귀신을 통곡하게 할 말씀이죠. 이거 평가잖아. 해석평가 결론, 편집자정 논평이지. 진사의 글솜씨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란 말이야. 서술자 개입, 편집자장 논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비바람을 놀라게 하고 귀신을 통곡하게 할 말했습니다. 대구는 구절마다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뜻밖의 오늘 왕자안을 다시 보는구나. 왕자안, 그 우리 알고 있는 그 왕자안이라는 사람이 왕이지지, 글씨 잘 쓰던 사람. 자, 그리고 김진사의 글씨를 왕자안의 글씨로 얘기한 거지. 대구는 읊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사가 지은 시에 자, 그런 거가 담장을 쫓아서 그 풍류곡을 훔치네 라는 구절이 자꾸 눈에 띈 거야. 대군의 눈에. 대군은 이 구절에서 읊기를 멈추고 진사를 의심했다. 이상하네. 담장을 쫓아서 풍류곡을 훔치네? 이 훔친다는 건 몰래 엿듣는 걸 말하는 거고, 풍류곡은 지금 수성궁 안에 안평대군이 데리고 있는 궁녀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글짓고 막 이런 걸 연습하고 있거든. 자, 원래 안평대군이 예술 쪽에 왕이 못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예술 문학 쪽에 그림 쪽에 조예가 아주 깊었던 대군이잖아. 왕자응. 이에 진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대군에게 절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원컨대 물러나고자 합니다. 자, 대군은 시종에게, 여기 이제 시종도는 하인에게 진사를 부축하여 전성토록 했습니다. 다음날 밤에 진사가 궁궐로 들어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나에게 1인칭 주인공이지, 그치? 여기서는 서술자가 운영이라는 얘기야. 요 부분은 달아나는 것이 좋겠어. 어제 내가 지은 시, 자, 현판에 아름다운 글을 지어줬는데 그 지은 시를 보고 대군이 의심하였으니, 그럼 아까 제가 취해서 인사불성 되었습니다. 원컨대 물러나고자 하면 이거 핑계잖아, 핑계. 실제로 취한 게 아니잖아. 딱 눈치를 보니까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 내가 운영을 좋아하는 걸 들킨 것 같아. 그러니까 적당한 핑계를 대고 물러났고 다음날 운영을 만나서 의심하였다고 얘기한 거고, 오늘 밤 떠나지 않으면 뒷날에 후일에 탈이 날 것 같다. 그것이 두렵소. 제가 대답했습니다. 운영이 뭐라냐면 어젯밤 꿈에 한 사람을 보았는데 생김새가 영악했습니다. 여기서 영악한 사람이 누굴까? 빌런 특이야. 운영의 꿈속에 특이 나타난 거지. 그 사람은 스스로 묵돌선우라고 일컬으며 이미 오래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장성 아래서 기다린 지 오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성은 원래는 그 아주 크고 긴 성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수성궁을 둘러싼 담장을 말하는 거야. 저는 놀라 잠에서 깨어났는데 아무래도 꿈의 징조가 상서롭지 못해. 상서롭다는 게 경건하고 조심하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불길하다는 얘기지, 그지? 난군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서 꿈에 관한 자신의 얘기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진사가 말했습니다. 허망한 꿈속의 일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소? 꿈은 그냥 꿈일 뿐이야 라고 얘기한 거지.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장성이라고 한 것은 궁궐의 담장이죠. 왜 나오지, 그지? 그가 묵돌이라고 한 것은 노비 특입니다. 난군은 이 노비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운영이 김진사가 특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특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떠보기 위해서 김진사를 통해서 지금 질문을 한 거야. 진사가 말했습니다. 이 노비는 본래 흉악한 놈이나 나에게 충성을 다하였어. 소금거래 오늘 낭자와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게 된 것도 모두 사다리 만들어주고 털 가죽으로 만든 버선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게 이 노비 즉 특의 꾀였다는 거지. 어찌 처음에는 충성을 바치고 뒤에는 악행을 저지를 리가 있겠소. 믿고 있다는 거지. 특히 그럴 사람이 아니다. 예,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난군의 말씀을 거절하겠습니까? 저도 믿지요. 다만 자라는 운영과 같이 있는 궁녀이며 자란과 전 형제처럼 정이 두텁기 때문에 자란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렸습니다. 저는 즉시 자란을 불러와 세 사람이 산발처럼 둘러앉아서 제가 진사의 계획은 안평대군이 의심하니까 우리 빨리 달아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거다. 두렵다. 그 계획을 자란에게 말하자 자란이 크게 놀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반대네, 그지? 서로 즐긴 지 오래되어서 이제 스스로 화를 빨리 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가 사실은 안 좋은 일을 당한다. 1, 2개월 서로 사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차마 담을 넘어 달아나는 짓을 저지르려고 하는가. 이 얘기는 자란 입장에서는 그냥 너를 좋아하는 건 좋은데 적당히 좋아하고 이제 헤어질 때 됐다, 그런 얘기야. 주군이 안평대군이 너에게 마음을 기우신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그것이 떠날 수 없는 첫째 이유요. 너희들 도망간다 그러는데 도망가면 안 돼. 안평대군 배신하면 안 돼 라는 얘기고, 부인이 사랑하심이 매우 깊으니 그것을 떠날 수 없는 둘째요. 안평대군의 부인도 너를 좋아하지 않느냐. 근데 배신하고 떠나는 건 의리가 아니지, 뭐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화가 양친에게 미칠 것이니 그것이 떠날 수 없는 셋째 이유. 너 운영 도망가면 너네 부모 큰일 나거든. 그 다음에 죄가 서궁 사람들에게 미칠 것이니 이 서궁은 다른 궁녀들이야. 같이 생활하고 있는 궁녀들한테도 화가 미친단 말이야. 그게 네 번째 이유다. 게다가 천지가 곧 하나의 그물인데, 그럼 하나의 그물이니까 벗어날 수 없는 거지. 하늘에 오르고 땅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달아나봤자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혹시 붙잡히게 된다면 그 화가 어찌 너의 한 몸에만 그치겠느냐. 주위 사람 다 피해를 보는데 꿈의 징조가 상섭지 못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것도 이유다, 그런 얘기야. 만약 꿈에서 길조였다면, 좋은 꿈이었다면 너는 기꺼이 가려 했더냐?
흉조니까 안 가려고 지금 나한테 의논하는 거냐? 네가 할 일은 마음을 굽히고 뜻을 억누르며 정절을 지키고 편안히 앉아서 하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이다. 운명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너는. 아니? 네가 점점 나이가 들어 늙게 되면 죽은 안평대군의 은혜와 사랑이 점차 느슨해질 거다. 너를 좀 멀리할 거다. 이러한 형편을 보고 있다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지고 나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그때 칭한다. 말하는 거야. 뭐라고? 병들었습니다. 아픕니다. 오래도록 누워있으면 주군께서 안평대군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것이다. 그때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때 난군과 함께 손을 잡고 돌아가 백년해로 부부로서의 행복한 일생을 보내는 것이 좋은 계획이다. 그것만큼 좋은 건 없으리라. 자, 그래서 자란이 운영과 김진사한테 떠나지 말라고 한 거, 여기 뭐 5가지 정도 나왔는데 디테일하게 하면 6가지 정도 될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은 하지 않고 감히 도리어, 이러한 생각이 뭐지? 그러니까 나중에 때를 봐서 아프다고 누워있다가 멀어지면 고향으로 가라. 그런 걸 안 하고 말이지. 감히 도리어 어긋난 게는 뭐야? 지금 당장 도망가는 거지. 네가 누구를 속이며 하늘마저 속이려 하느냐? 속일 수 없다란 뜻이야. 서적 표현. 진사는 일이 성사되지 않을 줄 알고 탄식하며 이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 눈물을 머금은 채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랄의 반대 때문에 운영과 김진사, 특히 김진사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갔다. 알았지? 자, 이 소설 사실은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람, 영원한 사람 뭐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 고전 소설에서 아주 유명한 소설이지. 뭐 당연히 애정 소설이야. 그리고 아까 나왔던 꿈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몽짜리 소설이라고 해도 돼. 그러니까 이 전체가 몽짜리는 아닌데 꿈 얘기 나온 부분만 따지면 뭐 구운몽 이런 것처럼 몽짜리 소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 글은 한문으로 지었었어. 한문. 한글이 아니다. 한문이야. 한문 소설. 자, 공간적 배경은 안평대군이 궁녀들을 보살폈던 수성궁이고, 그 다음에 쭉 내용 보면 액자식 구성이다. 액자식 구성. 왜 그러냐면 잘 들어. 유영이라는 인물이 따로 있어. 수성궁 앞에 가가지고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궁궐이 안평대군 죽고 나서 막 쇠락해지고 초라해졌어. 수성궁이. 그래서 그 앞에 술 한잔 먹었거든.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죽은 운영과 김진사가 나타나가지고 유영이 물어본 거야. 너희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랑했던 얘기, 나중에 죽은 얘기, 그러니까 운영전이지. 이걸 막 얘기해. 알았냐? 나중에 유영이라는 사람이 술 취해서 잤는데 잠에서 깨니까 책에 한 권 있는 거야. 그게 운영전이 알았니?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비극으로 끝났잖아. 아,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면서 유영은 나그네가 돼버렸어. 이게 유영의 얘기는 외부 얘기고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은 내부 얘기야. 그래서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 거 알았지? 그 다음에 궁녀가 눈이 맞아가지고 김진사하고 연모의 정을 느꼈다. 이건 자유연애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야. 자유연애. 혹시나. 그 다음에 원래 고전소설은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인데 얘는 행복한 결말이 아니지요. 권선징악은 나와 특은 운영을 자기 여자를 만들고 운영이 안평대군한테 받은 모든 상, 제가 좋은 재물, 패물 이런 거 다 뺏어가지고 운영과 함께 도망가서 살려고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처님한테 벌을 받아가지고 특히 우물에 빠져 죽어. 이런 건 권선징악이라고 할 수 있어. 이게 지금 운영전 거기 나와 있는 본문하고 내용이다. 이어서 그 다음에 희곡 동승할게. 희곡이야 희곡. 자, 전체 줄거리 잠깐 얘기해줄게. 전체 줄거리. 여기 지금 보면 14살에 삼이승이 나오는데 그게 도념이야. 도념의 어머니는 스님이었는데 얘를 버리고 도망갔단 말이야. 문제는 비군이었는데 아들을 낳았잖아. 그럼 벌써 파괴하냐? 스님이 아니지, 그치? 사냥꾼인, 그러니까 도념의 아버지하고 사랑해서 도념을 낳은 거야. 그 다음에 어머니는 떠나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졸지 고아가 된 거지, 그치? 근데 서울 사는 아줌마가 있는데 이 아줌마 아들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교통사고를 당했나 아무튼 죽었어. 그러니까 여기 절에 와서 제를 지내는데 자기 아들 나이 또래 아들을 떠올릴 수 있는 아이가 있는 거야. 삼이승. 그게 도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지스님한테 얘를 양자로 입양하고 싶다. 알았니? 그렇게 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중간에 보면 뭐냐면 도념이 막 살생 같은 거래. 뭐냐면 토끼를 막 잡아. 덫으로. 그리고 토끼를 잡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주지스님이 막 화를 낸 거야. 뭐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거지. 약자를 괴롭히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 그지? 그다음 덫을 걸려서 죽으면 살생하는 거고. 근데 지금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지? 사냥꾼이라고 그랬어. 태생적으로 얘는 스님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나중에 주지스님이 계속 반대하니까 결국은 그 미망인 그 아들을 잃은 아줌마가 포기하고 나중에 자주 들리게 하면서 절을 떠난다고. 도념은 이제 결국 원래는 입양을 통해서 이 절을 나가고 싶었거든. 근데 그게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결국 마지막엔 스스로 절을 떠나버리는 걸로 끝나.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본문 한번 볼까? 희공이가 잘 읽어. 동승, 어린 스님을 동승이라고 하지. 거기 앞부분 줄거리 나오지, 그지? 깊은 산중 절에 사는 동자승, 도념은 어린 시절 떠나간 어머니를 그리워하여 간절히 그녀를 기다린다. 도념은 죽은 자식을 위해 불공을 들이러 온 미망이 있었는데 그 미망인이 엄마라고 생각하는 느낌하고 비슷해. 그래서 마음이 끌려가지고 미망인은 또 자기 자식이라고 끌려가지고 양자로 삼고 싶어한다. 도념은 미망인의 목도리가 예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데리러 올 어머니를 위해서 토끼를 잡아
그리고 목도리를 만든다. 그럼 살생한 거지, 그지? 하지만 주지가 이 토끼 목도리를 발견하게 되고 도념은 도념이 살생한 것에 대해서 주지 스님이 크게 분노한다. 자, 여기 나쁜 줄거리고 볼까? 정심을 따라 미망인 원내로 들어간다. 정심 스님이지, 그지? 도념 봐봐. 호련히 스님 전 세상에 가서 살고 싶어요. 저를 떠나고 싶어요.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작품에서 갈등이 있다면 뭐가 갈등이냐면 도념이 내면적 갈등이 떠나고 싶다, 머물러 이런 건 별로 안 나오는데 주지 스님하고 도념의 갈등이 가장 인물 대 인물 외적 갈등에 해당된단 말이야. 도념은 나가고 싶고 주지 스님 안 된다. 자, 주지가 뭐라냐면 닥들여 무얼 잘했다고 또 그런 소리 하고 있니? 지금 토끼 잡아서 목도리 만들었단 말이야. 절대로 거짓말 한다고만 마시고 저한테 어머니가 계신 데를 가르쳐 주십시오. 만나고 싶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도 스님이었다 그랬지. 아버지는 사냥꾼이었고 사냥꾼 태생적으로 살생을 하는 거야. 자, 내 어미란 대죄를 지은다야. 너에겐 어미라기보다 대천지 원수. 자, 대천지는 대천지가 뭐냐면 하늘을 머리에 인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 세상의 원수란 얘기야. 알았지? 파괴가 뭐지? 스님의 계율을 다 깨트려 버렸어. 그러니까 파괴승이라는 건 스님이었다가 스님에서 쫓겨난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스스로 그만둔 것도 되고 여기 도념의 어머니고 파괴를 한 내 어미 죄의 피가 그 피를 받은 내가 심줄에 가득하다고. 그러니까 네가 어머니를 닮았다 그런 얘기 아니니? 도념의 어머니가 도념에게 대천지 원수인 이유야. 알겠지? 그러니까 스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 즉 엄마가 스님이었는데 스님이 어떻게 애기를 낳아?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태생부터 너의 엄마는 너한테는 원수 같은 존재야.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남이 한번 해일 염주면 2번 해야 돼. 죄가 많으니까 태생부터. 왜 밤낮 어머니 욕만 하십니까? 아름다운 관세음보살님은 그 얼굴처럼 마음도 인자하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절에 오는 사람마다 모두들 우리 어머니는 이뻤을 거라고 하는 걸 보면 스님 말씀 같은 그런 무서운 죄를 지으셨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도념이 예쁘게 생겼다는 얘기. 사람들이 보고 예쁘다고 한 거지, 그지? 엄마 닮아서 그렇구나, 뭐 이런 얘기. 그건 부처님에게만 여쭙는 소리야. 너 유식론에 쓰인 경문을 알지? 지금 유식론은 이제 불교 경전인데 불교 종파가 많잖아. 법성종이라고 하는 그 종파에 조계종, 많잖아. 화엄종 이런 거 중에 법성종의 경전이 바로 유식론이야. 그랬더니 도념도 읽었나 본데, 자, 외면 사보살, 내면 여야차. 자, 외면은 보살이고 내면은 야차와 같다. 야차는 밤도깨비를 말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겉은 너는 예쁘게 생겼지만 마음속은 도깨비 같은 놈이야. 뭐 이런 거야. 내 어미가 바로 그러니까 도념이 아니라 도념의 어머니가 이 경험과 같이 얼굴은 보살님처럼 예쁘고 아름다운데 마음은 스님이 해서는 안 되나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야차 같은 무서운 동물이라고 얘기한 거야. 아니? 밤도깨비, 사람을 해치고 괴롭히는 도깨비 같은 거야. 그래서 도념이 스님 그렇게 악마 같을 리가 없습니다. 난 믿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네 아비의 죄가 네 어미에게로 옮아서 그러니라. 살생하던 너네 아버지의 죄가 너네 어미한테 갔어. 그래서 외면 사보살이고 내면 여야차야 라고 얘기한 거야. 옴따니오. 네 아비는 사냥꾼이거든. 하루에도 산짐승 수십 마리 잡아. 살생. 불교 계율 중에 이거는 어기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지켜야 되는데 살생하면 안 되는데 살생했단 말이지. 부처님의 가슴을 서늘하게 한 대양무도한 사람 말이야. 대양무도. 아주 악독한 놈. 무도. 도리를 지키지 않는 놈. 도리가 없는 놈. 빨리 법당으로 들어가자. 냉수에 목욕하고 내가 부처님께 너가 지은 죄, 토끼 잡아 죽인 거 모두 깨끗이 씻어주도록 기도해주마. 싫어요. 하루 종일 향불 냄새를 쐬면 골치가 어찌어찌래요. 이미 마음도 떠났고 뭐 그런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죄를 받을 소리니. 조용히 달래면서 아직 어린아이니까. 도겸아, 저 연못을 봐라. 자기가 화제를 싹 돌렸네, 그지? 5월이 되면 꽃이 피고 잎사귀엔 구슬 같은 이슬이 구르고 있지 않니? 아름답지? 저렇게 잔잔한 연못도 한 겹 물만 퍼내고 보면 시커먼 개 흙투성이야. 그것뿐이지 않지? 10년 묵은 이무기가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혓바닥을 낼름낼름 비오기만 기다리고 있단다. 동네도 꼭 저 연못과 마찬가지야. 겉으로 보면 모두 즐겁고 평화한 듯 하지만 속에는 모든 죄악과 먼지, 흙, 뭐 이런 거야. 원래 먼지하고 진이 먼지고 그 다음에 애는 티끌 뭐 이런 거지. 죄악과 진해가 들끓는 그야말로 경문의 아로 새겨있는 글자 그대로 오탁의 사바야. 오탁. 탁은 탁할탁자잖아. 진흙탕 같은 거지. 오탁은 더럽고 흐리다라는 뜻이고 사바는 괴로움이 가득한 인간 세계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라 하냐면 저를 떠나려고 하는 도념한테 연못을 보라고 화제를 돌림으로써 너가 나가려고 하는 세상이 저런 곳이야. 오탁의 사바라고 얘기한 거야.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속은 죄악과 진해로 들끓는단 말이야. 너 그런 데 가면 안 돼? 라는 얘기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모두들 그렇지 않대요. 연못 속에는 연근이라는 뿌럭지가 있지 이무기는 없대요. 주지 스님이 지금 한 얘기보다 그동안 들었던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더 신뢰하고 있지 도념은, 그지? 그러니까 주지가 지금 아무리 설득해도 제대로 고집듣지 않고 있는 거야. 누가 그래?
우리 동네 사람들 얘기를 더 비중 있게 듣는구나. 동네 사람들이 올라올 적마다 물어봤어요. 그럼 동네 녀석들 하는 소리는 정말이고 내 말은 거짓말이란 말이지. 경전이 부처님의 말씀이 모두 거짓말이란 말이지. 오, 이런 불가사리 같은 녀석을 봤나. 불가사리. 이 불가사리는 여기서는 스님이 할 수 있는 욕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아니? 원래 불가사의가 있지. 그거는 불가하다. 사의. 생각하지도 의논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러니까 7대 불가사의 그러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지, 그지? 불가사리라고 했으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야.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고 펄펄 뛴다. 아니면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바다 불가사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나? 아무튼 여기서는 나쁘다라고 얘기한 거야. 알았니? 잘 모르겠네. 스님, 다른 대로 말이지. 저는 이 절이 있기가 싫어. 직접적으로 얘기했어. 듣자 하니까 나중에 못하는 소리 절을 떠나고 싶다고? 오, 그 눈으로 날 보지 마라. 살생을 하더니 전신에 살이 뻗친 모양이야. 토끼 죽인 거. 불기. 여기서는 살이라고 했는데 살이라는 게 불길한 기운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망인 원내에서 나온다. 뒤따라 그의 목. 자, 도념이 미망인에게 매달리며 어머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자, 하고 싶어서 미망인한테 그랬더니 염려마라. 그럼 미망인도 데려갈 마음이 있다는 거고 도념을 자기가 입양하겠다는 뜻이야. 주지가 염려 말라니요. 아씨는 그저 얘를 데려갈 작정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친정모 못한다. 그러니까 친정모는 미망인 어머니겠지. 그치? 넌 얘 하는 짓을 지금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 이러니? 도념이 있잖아. 토끼를 죽여서 그 털로 목도리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 친정모는 도념이 살생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애는 좀 뭐랄까 난폭하다. 살생한다. 그러니까 일하면 안 된다겠지. 뭐 여기 지금 친정모하고 주지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그지? 도념하고 미망인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미망인 어머니 받기에 더 한층 데려가고 싶은 생각이 솟았어요.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했으면 그런 짓을 다 했겠어요. 그러니까 도념이 자기한테 엄마 그런 것도 그렇고, 자기 마음에 들려고 토끼까지 죽인 것도 그렇고, 간절한 거다. 그리고 난 그 간절함을 갖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정도면 간절한 거니까 데려가겠다. 그런 얘기야. 지금 이 애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려면 내 사랑 속에서 키우는 것밖에 딴 도리가 없어요. 그러면 도념이 했던 행동은 잘못했지만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한 거지. 끝까지 데려가겠다는 얘기야. 친정모. 얘는 전생에 제 부모의 죄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냥꾼이고 엄마는 파괴승이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제할 수가 없단 말이야. 홍역마마 하듯 이렇게 피하지 못할 죄가 하나씩 둘씩 발생하지 않니? 그러면 얘는 앞으로 데려가면 도리에 어긋나고 불법에 어긋나는 일들이 한 개, 두 개 계속 생길 거야. 얘보다 우리 인철이 영혼, 그럼 죽은 아이가 인철이겠네, 그지? 축원할 도리나 걱정해라. 그러니까 죽은 아이 좋은 데로 가라고 기원하는 거에 신경 써라 그런 얘기야. 미망인, 인철인 기왕 죽은 애니까 죄를 다시 지내면 그만 아니에요. 그것만 해주면 되잖아. 제가 있잖아, 아이의 제다. 우리가 보통 조상한테 지내는 제사는 어이야. 한자가 달라. 불교에서만 아이의 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친정모, 얘가 토끼 목도리를 존상 뒤에다 감춰만 뒀다면 모를까. 젊은 별자 얘기를 들으니까 어젯밤엔 떡 그 더러운 것을 관음보살상님의 목에다 걸어놓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토끼를 죽여서 목도리 만들었잖아. 몰래 감춰만 놨어도 이해가 되는데 이걸 관음보살상에다 걸었어. 근데 왜 관음보살상에 걸었을까? 이 내용이 안 나오지만 도념이 생각했을 때는 어머니의 모습이 관음보살상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걸어놓은 거야. 응? 알았지? 자, 젊은 별자 얘기가 도념이 이런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다는 걸 들었단 말이야. 친정모가 반대하는 거야. 미망인 울며 미칠 듯이 어머니 난 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애당초 생각이나 안 먹었다면 모를까. 데려갈 생각이 없었다면 모를까. 있었는데 한번 먹어놓은 것이라 일꾼은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포기하기에는 저는 살 수가 없다. 주지 아씨께서 진정으로 애를 사랑하신다면 눈앞에 두고 놀이개를 삼으려고 하시지 말고 얘 메디메디의 마디마디의 뼛속에 사무쳐 있는 전생의 죄 속에서 영혼을 구하게 이 절에 둬 주십시오. 얘가 있잖아. 태생이 있잖아. 죄를 지었어. 왜냐면 부모 죄지만 그 죄를 없애려면 절에서 지금 수양하고 스님으로 살아야 한다. 데려가서 예쁘게 키우면 얘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얘한테 필요한 건 절에 그냥 놔두는 거다. 설득하는 거지. 자기 한 몸의 죄. 아까는 이 도념의 죄인데 이건 도념이 죄진 거는 살생한 것밖에 없어. 토끼 죽인 거. 그 다음에 제어미의 죄. 살생한 아버지. 그 다음에 계율을 파괴한 파괴스님 어머니. 죄도 씻어야 할 테니까 얘는 여간한 공덕을 쌓기 전에는 저승에 가서 무서운 지옥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얘가 도념이 죽고 나서 저승에 가서 구제를 받으려면 여기서 스님이 돼서 계속 공덕을 쌓아야 한다. 스님 얘기, 주진 얘기는 그거야. 도념이 스님 죽어서 지옥에 가더라도 난 내려가겠어요. 공덕 안 쌓고 그냥 떠나면 지옥에 간다고 했는데 난 지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떠날래요.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않고 떠난 사람을 붙들지 않는 것이 우리 절 주의라고 늘 주지 스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지가 여러가지 노하며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 수다스러 너무 말이 많어. 한 번 못 간다면 못 가는 줄 알아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미망이를 보고 선언하듯이 아씨께서 서방님을 잃으시고 외아들마저 잃으신 것도 다 전생에 죄가 많으셨던 탓입니다. 아씨 죄도 미처 벗어나지 못하시고 이 죄덩이 도념을 데려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안 됩니다. 두 번 다시 이 이야기를 끌어내시려거든 다시 이 절에 오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주지가 미망이를 단념시키려고 하는 말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이 희곡 동승 지금 알아봤어. 알았지? 자, 태생부터 업보를 지고 태어난 동승 도념의 얘기다. 비극적이지 사실은. 그 태생도 그렇고 지금 세상에 나가려고 하는데 좌절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자, 기프사 속에 어느 절에서 일어난 일이고 토끼 사냥하는 거 보니까 토끼가 있잖아. 눈밭에 잘 못 있잖아. 그러면 겨울쯤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 나무하러 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자, 그 다음에 여기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도념이라는 인물도 사실은 상징성을 좀 가지고 있지, 그지? 어떤 부분에서? 도념은 인간적으로 어머니를 좋아해. 근데 스님으로 살아가야 돼. 공덕을 써야 돼. 뭐 이런 관계가 어떻게 하면 고민하는 인간형의 상징이라고 보면 돼.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고민하는 인간형을 상징한다. 인간을 상징한다. 마치 중근대사느냐? 뭐지? 중근대사냐? 누구? 누구야? 그 셰익스피어 희곡에. 그러면 여기 나온 애도 햄릿형의 인간이라고 봐야 되겠지. 도념이 갈등하는 게 여기 머무를 거냐, 아니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그리워서 미망을 따라갈 거냐, 이런 갈등이라고 생각한다면 햄릿형의 인간을 상징한다고 봐야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당연히 희곡이니까 대사하고 지시문이 쭉 연결되면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알았지? 주지는 도념을 설득하고 있고요. 친정모는 미망이를 설득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적 갈등이 나오고 내적 갈등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절이라는 공간 속에서 사실은 공간이 절이라는 것이 남느냐 떠나느냐 뭐 이런 거지. 그지? 도념은 있잖아. 절이라는 게 도념한테는 나갔던 혹시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어머니를 기다리는 공간. 됐지? 그 다음에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공간. 이중성이라고 얘기해야 돼. 도념한테는. 절이 뭐라고? 어머니가 다시 찾아올 거야.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공간. 어머니를 찾으려면 떠나야 하는 공간. 이중성. 자, 그 다음에 주지 입장에서 절은 도념이 태생적으로 죄를 지고 있단 말이야. 그건 부모의 죄라고 했지. 부모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절에 관한 주지의 생각이라고 하니. 그 다음에 도념이 여기 절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 뭔지 근본적인 이유? 어머니가 그리웠어. 만나려고 라는 뜻이야. 알겠지? 살생을 했던 아버지의 죄가 그대로 옮겨왔고 파괴를 했던 어머니의 죄가 그대로 도념한테 왔단 말이야. 도념은 그래서 죄를 다 안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공덕을 써야 되겠지. 화재전하는 뭐라고? 갑자기 연못 얘기한 거고 그 연못은 더럽고 티끌먼지 가득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네가 가려는 세상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오케이. 내용이 그렇단 말이야. 도념은 주지가 평소에 하던 말을 인용했어. 어떤 걸 인용했지? 그렇잖아. 찾아온 사람 막지 않고 떠난 사람 붙잡지 않고 주지가 했던 말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미망인이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은 이유가 뭐야? 이게 미망인이 있잖아.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야. 자기 죄도 없애지 못하는데 죄 많은 도념을 데려다가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망인의 주장을 꺾으라고 단념하라고 설득하고 있다. 자, 문제 봐봐. 가의 기억에 대한 이해, 기억부터 미움에 대한 구절이니까 문맥상 의미 봐봐. 기억, 김진상의 안색을 살피며 그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거기 보면 기억 부분이 그렇게 되면 오래 못 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야. 이건 걱정이 많은데 원래 이 빌런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도 사실은 위하는 게 아니라 위하는 척을 하는 거지. 아무튼 이 기억에 대한 의미는 건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는 건 맞아. 니는 김진상이 처음 문제를 해결할 때 그래 나한테 일찍 얘기하지 그랬어요 라고 하는 얘기는 해결 방법이 있다. 그게 이제 사다리하고 털로 만든 버선이 되겠지. 그지? 디귿 버선이 김진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도구임을 강조한다. 맞죠? 그 다음에 미음 음산한 분위기를 묘사함으로써 음산한 분위기는 맞는데 김진상의 앞날이 아니고요 글을 지었는데 저 정도야 라고 얘기한 거야. 알았니? 정답은 4번 이상 틀렸지. 5번 운영과 자란이 매우 돈독한 사이야.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 다 얘기한 거야. 너무 절친이니까. 알았니? 정답은 4번이 해석이 틀렸다. 그 다음에 2번 가에서 꿈은 아까 그 나왔던 장성 꿈 있지. 운영이 꾼 거잖아.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세요. 1번 운영은 꿈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히 속마음이 어떤지 간악한 인물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는 운영이 김진사한테 김진사 특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지. 맞았고 2번 자란이 운영을 떠남을 만류하는 건가. 뭐라 했어? 너 좋은 꿈을 꿨으면 떠날 거냐 뭐 이런 얘기에 나쁜 꿈을 꿨으니까 떠나는 거야? 그럼 좋은 꿈을 꿔도 떠날 거야?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 만류하는 얘기에 해당되는 게 꿈 얘기라고. 그 다음에 3번 운영은 꿈속의 인물이 말한 장성은 이걸 직접 얘기했잖아. 궁궐의 담장이다. 4번 김진사는 꿈은 허망한 것이야.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하지. 5번 김진사는 운영의 꿈풀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서 특히 악행을 이고한다. 여기서 김진사는 특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악행을 예고하는 게 아니고 김진사의 말에 따르면 악행은 아니겠지, 그지? 그럴 리가 없어. 이 친구는 맞지, 그지? 믿지 않고 있으니까 김진사가. 자, 정답은 5번에서 틀렸다. 그 다음에 3번 나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도념 나온 동승인데 동승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친정모는 젊은 별자로부터 지난밤 도념행동 뭐지? 그 토끼 목도리를 부처님 뒤에 감춘 것 정도는 알겠는데 이 관음보살한테 걸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악행을 저질렀다. 뭐 그런 얘기를 전하면서 미망인 자기 딸에게 얘 입양하면 안 된다, 데려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았고 2번 도념은 자신 어머니가 예뻤을 거라는 걸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 주지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주지는 겉모습은 보살인데 내면은 야차 도깨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주지님 말이 틀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다 예쁘다 그래서 엄마 닮아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은 적 있겠지. 3번 도념은 자신이 저를 떠나려는 행동을 주지가 평소에 말했던 것과 뭐랬지? 가는 사람 막지 않고 아니야 오는 사람 막지 않고 떠나는 사람 붙들지 않고 이런 거야. 4번 주지는 도념과 어머니의 만남이 도념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맞죠? 말 틀려? 왜냐면 파괴한 게 어머니거든. 죄가 있는 게 어머니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저를 떠나지 않고 절에서 공덕을 쌓는 게 맞다. 정답 5번 미망인은 친정모가 언급한 예하는 짓이 자신에 대한 도념의 그리움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 장모 예하는 짓이 자신에 대한 도념의 그리움? 아니지, 그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거야. 어머니를 그리워서 그런 짓을 했다 그랬지. 근데 미망인을 그리워서 그런 짓을 했다 그래. 미망 입장에서는 얘가 하는 짓을 용서하는 이유는 도념이 자기 엄마가 그리워서 그렇게 좀 안 좋은 짓을 한 거다 라고 얘기했지. 자기를 그리워해서 그런 건 아니야. 해석이 틀렸네.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 나의 연못, 화제를 전환시킨 연못에 관한 얘기야. 저를 떠나려는 도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주지가 선택한 화제, 다른 화제로 돌렸다. 즉 연못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속엔 진흙과 먼지 티끌로 가득한 더러운 것이다. 사바색이랑 똑같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2번 주지는 동네 겉모습을 연못의 잔잔함에 비해. 동네가 뭐야? 저를 떠난 곳이니까 속색을 말하는 거겠지. 3번 주지는 연못 안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도념이 보지 못한 동네의 본질, 아까 얘기했던 진애라고 나왔지, 그지? 맞았고요. 4번 도념은 자신이 연못을 관찰한 경험을 근거로 연못에 대한 주지의 말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4번 틀렸네, 그지? 모두들 그렇지 않대. 동네 사람들의 말을 근거로 이야기한 거지. 자신의 경험이 아니고 관찰한 경험이 아니야. 그 부분 틀렸네. 4번이 정답이야. 5번 주지는 연못과 관련된 자신의 말에 대한 도념의 반응에 분노하고 있다. 설명을 해줬는데 안 그렇대요. 인정 안 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데요? 이러니까 화가 난 거지. 그래서 불가사리 같은 녀석 아까 얘기했지. 비난을 한 거지. 정답은 4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보기를 참고하여 5번이 뻔하는데 문화 공간. 여기 공간은 뭘까? 그러면 먼저 운영전은 그 안평대군이 국내도 얘기했던 수성궁이 되겠지, 그지? 뒤에 도념 얘기는 절이 되겠지, 그지? 다른 인물과의 관계를 맺고 내면을 형성한다. 밑줄. 다른 인물과 관계, 내면 형성. 이게 공간이 하는 역할이야. 그다음에 인물의 삶은 그들의 생활하거나 일하는 공간, 고유한 성격을 지닌 성격과 기능을 의지하거나 제약을 받는다. 의지와 제약 동그라미. 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등장인물에. 예를 들어 가의 공간은 수성궁이고 이 공간은 선비들을 물러들여서 글씨 쓰고 글재주하는 거하고 궁녀들에게 예술을 가르치고 그러면 너는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를 배우는 공간이지, 그지? 그럼 궁녀들은 외부하고 완전히 철저하게 차단되고 단절됐으니까 폐쇄적 공간이라고 하시지, 동그라미. 그러면 개인적 욕망은 허용되지 않을 거고 동그라미 금욕적 공간이지. 그러면 금욕이라는 게 참아내는 건데 개인적인 감정, 즉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지. 나의 공간은 깊은 산속에 오래된 사찰, 그죠? 이 공간은 불필요한 살색을 금지하고 경전을 가리켜. 그러면 동그라미 율법의 공간. 전생의 죄와 현생의 죄를 씻는 동그라미 정화의 공간이야.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기원을 하는 극락왕생 기원의 공간, 동그라미. 자, 그럼 절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율법과 정화와 기원의 공간이다. 그러면서 공간의 이러한 성격은 작품 속의 인물들에게 밑줄 쳐볼래? 특정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 영향을 미친다고. 한편 공간은 인물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사건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특정한 가치나 감정의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인물은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관계 속에서 어떤 공간을 이탈하거나 동그라미 다른 공간에 진입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 이탈은 뭐냐면 수성궁을 벗어나서 도망가는 거야. 그 다음에 절을 떠나는 거야. 그럼 진입하는 공간은 어딜까? 속세겠지, 그지? 이 과정에서 인물은 다른 인물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공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다른 인물과 갈등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다른 인물의 도움을 받는 건 여기서 지금 뭐 특히 도움을 받는 건 특은 만나게 하는 도움이고 너네가 잘 모르는데 운영전에서 운영이랑 김진사가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럼 밖에 나가서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랬더니 운영이 자기가 안평대군한테 칭찬받으면서 받은 선물이 많다고 폐물하고 옷 비단이며 옷감 값비싼 거 특히 제안을 한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힘 좋은 놈들이 있는데 그거 다 옮겨가지고 산속에다 감춰놓으면 된다. 알았어?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도움을 준다고 도망가는 거야. 근데 특은 그 얘기할 때 무슨 생각했어? 자, 그러면 나오면 안평대군을 없애고 운영을 내 여자로 만든 다음에 폐물을 내가 갖고 저기 가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5번부터 한번 볼까? 5번. 보기의 A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것 경험하고 이탈하고 그런 거야. 자, 그럼 5번 해석을 했을 때 틀린 걸 찾는 거. 1번
수성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김진사 행동은 운영을 만나게 한 거니까 연정. 2번 가에서 담장은 외양과 높이는 김진사와 운영이 만날 수 없는 아까 있던 장애물이잖아. 그지? 맞았지? 3번 가에서 운영이 수성 밖으로 나가는 문제를 두고 자라는 반대하죠. 알았니? 맞았고요. 4번 나에서 저를 떠나는 도념에게 미망인과 친정모는 조력자 역할에서 친정모 치고 진정모는 반대하는 거야. 알겠니? 조력자 역할은 미망인이 하려고 했던 거야. 4번 틀렸네. 5번 나에서 세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도념과 주지다. 도념은 세상을 아름답다. 주지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면 먼지와 티끌 더러운 곳이다. 사바이색이다. 알았니? 그러니까 두 사람은 속세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정반대란 말이야. 자, 저 해석이 틀린 4번이야. 6번으로 할게.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수성과 나의 절 이미 다 얘기했어. 이 중에서 틀린 거 찾는 거야. 1번 가 외부단절 폐쇄적 공간 만남은 궁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맞았고 2번 가의 수성궁이 학문적 성실을 중시하는 학구적 공간이라는 점은 대군이 김진사의 시에서 특정 구절의 수준을 의심하는 게 아니죠. 수준을 의심하는 게 아니지. 수준은 굉장히 높단 말이야. 근데 내용을 의심하는 거란 말이야. 담장을 쫓아서 그 기풍유곡을 훔치네. 요 구절의 내용을 의심하는 거란 말이야. 그 구절의 뜻은 김진사의 마음인데 마음을 의심하는 거지. 그런 어마어마하게 잘 줬다고 얘기했잖아. 아니 정답이 2번이 해석이 틀렸네. 3번 볼까? 나의 절이 죽은 사람의 근황을 비는 기원의 공간이라면 미망인이 죽은 아이 외아들이지 제를 지내는 설정에서 잘 드러내는 거. 이거 제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제라고 해요. 그 다음에 4번 나의 절이 현생이 될 수 있는 정화의 공간이라면 도념이 저지른 살생은 여기서 해결해야지. 그치? 5번 나의 절이 불필요한 살생을 금하는 율법의 공간. 그러면 율법이면 법을 지키는 거야. 어? 그러면 그 점에서 본다면 도념의 아버지 사냥꾼은 죄를 무지막지하게 진 아까 보려는 무슨 그런 아주 큰 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되겠지. 자 그래서 대학 뭐라고 나왔어?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수성과 절에 대한 해석으로 틀린 건 2번이다. 2번 특정 구절의 수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내용이 결국 김진사의 마음이 아닐까 뭔가 있는 거 아닐까를 의심하는 거다.